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쉽게 입 밖으로 꺼냅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앞으로 어떤 큰 꿈을 꾸고 있는지, 심지어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와 고민까지도 말이죠. 요즘은 그걸 솔직함이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멋이라고 하고 꾸밈 없이 다 보여주는 것이 용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인생을 곱씹어 볼수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솔직함이 언제나 나를 지키는 미덕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내 가치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평생을 침묵으로 살아내며 자신의 격을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지 않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힘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 그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잘못 뱉은 말 한마디다. 짧은 문장이지만 중년에 접어들어 관계와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뜨겁게 와 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남들이 모르는 비밀 비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많은 기자와 젊은 사업가들이 그를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을 뿐 요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비결이 아니게 되지요. 어떤 이들은 그 말을 그저 겸손의 표현쯤으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그가 평생 몸으로 증명한 치열한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대구의 한 작은 골목, 28살의 젊은 청년 이병철은 삼성상회라는 이름으로 조그마한 상점을 열었습니다. 농산물과 건어물을 다루던 그야말로 평범한 가게였습니다. 그에게도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상인들처럼 눈속임으로 이익을 조금 더 남기거나 거래를 유리하게 이끄는 온갖 요령들을 익힐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가게불이 모두 꺼진 시간에 그는 홀로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제의 매출, 오늘의 계획, 거래처별 약속, 날짜, 품질에 대한 메모까지 한 줄 한 줄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에게 성공의 비밀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멋진 명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록이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에서 비롯되는 신뢰였습니다. 외상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제나 붉은 글씨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이 말은 단지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능력, 성과,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진짜로 묻는 것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빛나는 것은 내가 말로 자랑해온 성공담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온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도 복잡한 경영이론 대신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남보다 먼저 기록하고 남보다 오래 지켜라.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이 거침없이 성장하던 시절
기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법이 있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감상적으로 적는 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는 냉정한 보고서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어디에서 실수했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기록이 그에게는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으셨어요?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경제 상황까지 모두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태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공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원칙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높은 신뢰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단단한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침묵은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비결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만 완성된다는 믿음이었지요. 누군가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도 내 삶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도, 기회도, 기질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모두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길을 요란하게 설명하는 대신 조용히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수원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 소리, 품질 보고서를 들고 긴장된 얼굴로 서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진짜 경영 철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말로 포장된 성공담이 아니라 땀과 시간과 고민이 쌓인 그 자리, 매출표, 불량률, 거래처의 신뢰, 그 모든 숫자와 표정들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성공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SNS에는 성공 비법이 넘쳐납니다. 하루 5분만 하면 부자가 되는 루틴, 내가 연봉을 2배로 올린 단 한 가지 방법, 자극적인 제목과 요란한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 말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실제로 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잔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그때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준비한 하루,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게까지 정리했던 서류, 말 대신 책임을 선택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이미 당신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진짜 품격은 나 이렇게 살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여온 신용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묵직한 신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뢰가 바로 당신 인생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결코 쉽게 떠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온 5가지 침묵의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말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한 기록과 성실한 행동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성공을 설명하느라 말을 많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을 준비하느라 조용히 나를 다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서보는 시간, 그 자체가 이미 침묵의 힘을 회복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금 더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당신의 수입,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능력이고 돈이 실력이고 돈이 곧 자신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점심시간에 너무나 쉽게 돈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나는 이만큼 번다. 나는 이런 투자를 한다. 이런 말들을 통해 묘한 안도감을 얻거나 때로는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암 이병철 회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를 이뤘던 인물이었지만 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도구일 뿐이다. 돈이 인생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 인간은 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그의 말은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잿더미였고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해야 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거나 돈으로 사람을 압도하려는 태도를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보다 신뢰를 앞세웠습니다. 삼성 상해 시절 그는 외상값을 단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물보다 자신이 지켜온 납기 신용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에게 신용은 현금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힘은 삼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관리합니다. 그 대답은 당시 많은 젊은 기업가들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모두가 돈을 쫓을 때 그는 돈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의 중장년층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는 사람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관계의 본질을 흐리며 가끔은 예상치 못한 갈등까지 낳습니다. 만약 당신의 수입이 남들보다 많다면 시기와 오해가 따라옵니다. 당신의 진심이 가려지고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보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은근히 연민을 갖거나 보이지 않는 무시를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쪽도 좋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는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평온까지 흔듭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수입과 자산을 자주 공개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고 자기 효능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자기 가치를 숫자에 묶어놓는 위험한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월급은 회사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쌓아 올린 신뢰의 결과다. 돈을 쫓지 말고 신뢰를 쌓으라.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삼성을 움직이는 실제 원칙이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실은 놀랄 만큼 단촐했습니다. 해외 출장에도 양복 한 벌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에게 불안, 과시가 아니라 조용히 쌓아올린 책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인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겉으로는 검소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전부 아닙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게 돈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입니다. 그걸 헷갈리면
결국 길을 잃게 되지요. 이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돈은 목적이 되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돈을 도구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넘어선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나는 왜 돈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흔드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내 가치를 숫자로 설명하고 싶어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내가 꾸준히 쌓아올린 신뢰로 드러납니다. 수입이 아니라 책임으로 드러납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다음 대화에서 돈 이야기가 튀어나오려는 순간 조용히 미소만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품격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꿈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꿈은 말해야 이루어진다. 선언해야 현실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꿈을 이야기하고 SNS에 꿈을 적어 올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떠들고 다니는 것이 마치 멋진 자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암 이병철 회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꿈이 클수록 말은 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어린 꿈은 세상의 비웃음 한 번에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쉽게 꺾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업은 눈앞에 있는 사업만 생각했습니다. 설탕, 면직물, 간단한 소비재, 당장 팔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전자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뜻을 들은 임원들은 거의 모두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전자산업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는 꿈도 못 꿉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성적인 판단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조용히 묵묵히 현장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해외에서 들여온 낡은 전자기기를 밤새 분해하며 공부했습니다. 복잡한 회로도를 들여다보며 미래 산업의 길을 혼자서 깨우쳐 나갔습니다. 꿈을 말로 증명하기보다 손으로, 머리로, 시간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삼성의 미래를 뒤흔들 결정, 반도체라는 더 큰 꿈에 도전합니다. 그때도 반대는 거셌습니다. 사내에서도, 업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삼성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그는 묵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이 말은 지금도 삼성의 경영 철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꿈을 꾸면서도 그는 꿈을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꿈은 말하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동안 꿈의 에너지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동안 꿈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마치 이미 꿈을 반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꿈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고 실행으로 꿈을 완성하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이병철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꿈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행했고 결과로 말했습니다. 일본 공장을 방문해 기계를 직접 확인하고 기술 보고서를 잠과 바꾸며 읽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세상은 그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밀이 아니라 치열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의 결과를 통해 그의 꿈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로 바로 서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그의 모든 결정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꿈을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꿈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첫걸음을 적어보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아이디어 한 줄 메모하기, 정보 수집을 위한 이메일 보내기, 계획을 담은 도표 한 칸 그리기. 이 조용한 준비가 쌓여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조용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의 말처럼 말로 포장하지 말고 실행으로 완성하라. 꿈을 조용히 키우는 사람이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고민과 하소연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속이 답답하면 친구에게 전화하고 술자리에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소연을 털어놓고 SNS에 가득 찬 감정글로 마음을 달래려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위로, 공감, 소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소연은 잠깐 마음이 가벼워지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게 한다는 것을요. 이병철 회장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놀라우리만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고민을 말 대신 집중력으로 바꿨습니다. 1970년대 초 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가 찾아왔습니다.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은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악의 위기 앞에서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언론은 한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며 총수들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병철 회장은 단 한마디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긴급 임원회의에서도 그는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 그는 행동했습니다. 매일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홀로 텅 빈 공장을 찾았습니다. 식어버린 기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진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 이렇게 물었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나는 해결하는 중이니까 힘들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하소연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말로 감정을 흘려버리는 순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 책임이 옅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보고할 때 문제만 가져오지 마라. 문제와 함께 대안을 가지고 와라. 이 원칙은 지금의 삼성회의 문화가 불필요한 말 없이 명확하고 간결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조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 놓인 일기장에는 감정의 하소연이 아니라 결정과 실행 계획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문제를 글로 정리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에게 내 걱정을 말하는 순간 그 문제의 중심은 남에게 넘어간다. 이 말은 중년 이후의 삶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나의 고민을 말하면 타인의 의견이 섞여 문제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하소연이 늘어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 책임감이 흔들립니다. 감정적으로 흘려버린 말들은 불필요한 걱정, 소문, 오해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내적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말로 표출하면 뇌는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배출이 잠시 위로가 되지만 실제 행동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은 이런 함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조용히 쓰고 정리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진짜 책임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삼성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기 전에 한 번만 이 과정을 해보세요. 종이를 꺼낸다. 지금 내 감정을 적는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는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만 적는다. 이 네 가지만으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불안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소연은 당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쓰고 정리하고 생각하면 당신의 내면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왜 끝없이 위기를 마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감정을 흘려보내지만 침묵은 힘을 쌓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만의 조용한 문제 해결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소연하려던 말을 단 5분만 종이에 옮겨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중심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한 모든 원칙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족 문제를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와의 다툼, 배우자나 연인과의 오해, 마음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친구에게 내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SNS에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가족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칼로 자른 듯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삼성의 총수이기 이전에 한 집안의 남편이었고 여러 자녀들의 아버지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회사에서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 인터뷰, 회고록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인재제일, 품질제일, 사업보국 이 세 문장만 반복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우선인 냉정한 사람인가?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관점, 오해, 편견이 섞여 문제는 커지고 가족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때로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됩니다. 그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이 크게 성장하면서 언론은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끝내야 한다. 가정은 세상의 평가를 받거나 홍보에 이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힘든 하루 끝에 돌아와 조용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여러 소문과 시선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서 자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그들의 역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나라의 것이다. 가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은 지금도 삼성의 기업 철학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한 참모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족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집안일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회사 일은 집에서 말하지 마라. 그것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도 이어졌고 삼성 특유의 분리된 리더십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강한 울타리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사소한 감정 하나, 작은 다툼 하나쯤 너무 쉽게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를 밖으로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이 개입되면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상처는 커집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린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신뢰는 한번 금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집은 조용하고 불행한 집은 시끄럽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말 대신 조용한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정에 거친 말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잠시 침묵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길을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정말 평생 침묵만 하고 산 말없는 경영자였을까요? 그 답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 동안 지켜온 5가지 침묵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성공의 비결, 돈, 꿈, 고민, 가족 문제, 이 5가지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단단한 철학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는 평생을 말없이 살아온 과묵한 경영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그는 말의 타이밍과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과 달리 그의 말은 평생 단 3가지 원칙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는 인생과 경영을 관통하는 3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삼성의 뼈대가 되어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바로 1. 인재 제일, 사람을 먼저 세워라. 2. 품질, 제일, 품질이 곧 신뢰다. 3. 사업보국 기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이 3가지는 구호가 아니라 그의 심장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첫 번째 외침, 인재 제일. 1960년대 삼성은 방직 공장에서 전자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유 사업이 훨씬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산업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도전적이라고 했지요. 회의실은 반대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우리는 기술도 자본도 부족합니다. 섬유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때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제품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삼성의 인재 제일 철학을 세운 최초의 외침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재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어라.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경영 노트 곳곳에는 인재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시대에도 그의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가치, 곧 신뢰는 절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죠. 인생에서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 곁에서 함께 걷는 동료, 친구, 가족. 이 원칙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까? 두 번째 외침, 품질 제일. 어느 날 그는 수원 방적 공장을 둘러보다 실 한 가닥에 0.11mm 굵기 차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30분 넘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0.1mm의 차이가 우리의 신뢰를 결정한다. 그에게 품질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기업의 양심이자 도덕성이었습니다. 품질을 속이는 기업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 집념은 결국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품질이 곧 우리의 신뢰입니다. 보고서를 쓸 때, 약속을 지킬 때, 업무에서 작은 차이를 대할 때 그 1mm의 차이가 나라는 사람의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결과보다 그 사람이 쌓아온 품질, 즉 일관성과 성실함을 봅니다. 세 번째, 외침, 사업 보국. 그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에서 그에게 사업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었을 때 그는 시제품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TV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다. 그에게 기업의 성장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쌓는 일,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이 3가지 외침은
그가 평생 침묵 속에 다듬어 가장 필요할 때만 꺼낸 인생의 총알이었습니다. 말을 아껴둔 사람만이 정확한 순간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불필요한 말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한다고 판단한 순간 그의 말은 인생을 흔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말은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금도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근간이 되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때를 알고 있는가? 불필요한 말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중요한 외침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단단한 원칙 3가지는 무엇인가?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적을수록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말이 무거워지면 당신의 인생도 단단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3가지 원칙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을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쌓일 때 인생은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 7일 작은 침묵의 습관을 실험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른바 7일간의 침묵 챌린지입니다. 이 실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침묵은 당신의 사고를 맑게 하고 감정을 가다듬으며 말의 무게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날,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기.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 말하거나 글을 쓰기 전에 단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3초의 틈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막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보호합니다. 말은 쉽지만 침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3초는 당신의 하루를 바꿀 첫걸음입니다. 둘째 날, 미사여구 덜어내기. 이제는 말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보고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대화를 하든 모호한 추측이나 감정 대신 오직 사실과 대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제는 3가지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2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간결해지는 순간 당신의 신뢰는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하소연을 말 대신 글로 쓰기.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말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흘리면 사라지지만 글로 적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글로 적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소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넷째 날, 타인의 단점 말하지 않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도 단점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는 날입니다. 대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딱 한 가지 장점을 찾아 조용히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가족이든 동료든 심지어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연습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선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다섯째 날,
침묵 속 집중 시간을 만들기. 오늘 하루 동안 말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 시간, 점심시간에 수다를 줄이고 책 한 페이지를 읽은 시간, 그 조용한 틈이 곧 당신의 진짜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섯째 날, 관찰의 하루. 말 대신 관찰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출근길 풍경 속에서 상점들의 변화, 사람들의 걸음, 도시의 리듬을 눈에 담아 보십시오. 입을 닫는 순간 눈과 귀가 세상을 훨씬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놓쳤던 기회와 해답이 조용한 관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날, 이번 한 주 말하지 않아서 지켜낸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 질문을 적고 진심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번 7일 동안 내가 말하지 않아서 지켜낸 것은 무엇인가? 동료의 체면이었을 수도 있고, 팀의 사기였을 수도 있고, 흔들릴 뻔한 연인과의 신뢰였을 수도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의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대답이 당신이 7일 동안 만든 가장 소중한 변화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매일 밤 오늘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라는 단 한 줄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 단 한 줄이 그의 삶을, 그의 회사의 운명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7일의 조용한 실험이 끝난 뒤 당신은 이전보다 더 고요하지만 훨씬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침묵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품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마지막 정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지켜온 침묵의 철학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태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품격의 구조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관계를 만들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수준, 신뢰, 품격이 됩니다. 이제 그 철학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관계는 단단해진다. 관계를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 상대를 몰아붙이는 표현, 분노에 섞인 투정, 이런 조그만 말들이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오해를 쌓아갑니다. 반대로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는 사람, 감정이 올라와도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진짜로 찾는 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다. 침묵은 단지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로 가득 찬 순간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그대로 말을 뱉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상황은 더 악화되며 결국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나가 됩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감정이 잠잠해진 뒤 말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얻는 대부분의 후회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지켜낸 순간은 절대 후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말의 무게가 쌓일수록 품격도 쌓인다. 요란한 사람의 말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주변이 멈칫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 번 다듬어져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꺼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보다 말의 품질이 중요해집니다. 말의 품질은 그 사람의 품질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신뢰입니다. 침묵은 능력이자 전략이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침묵은 내성적이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소극적이라고. 그러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며 상황을 주도하는 전략입니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침묵, 가정에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침묵, 모임에서 자랑을 자제하는 침묵, 비판보다 관찰을 선택하는 침묵. 이 침묵들은 모두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침묵은 결국 당신의 신뢰를 만든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말보다 기록을 믿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행동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에 쌓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지닌 사람인지, 어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품격을 지닌 사람인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 속 행동들이 당신을 대신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침묵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인생이 단단해진다. 침묵 속에서 신뢰가 자라고 신뢰 속에서 품격이 완성된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며 당신의 일상에 침묵의 철학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이 있는 침묵의 철학을 내 삶에 어떻게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을까? 단순히 7일간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태도와 품격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어떤 관점과 실천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침묵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고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묵은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빠르게 말하고 너무 빠르게 반응하며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SNS 시대는 좋아요, 댓글, 메시지로 끊임없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 빠른 흐름에 맞서 나만의 속도를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말을 줄이면 내 감정의 소음이 줄고 판단의 깊이가 생기며 관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은 인생의 속도를 나에게 맞게 되돌려 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다. 중년 이후의 관계를 망치는 대부분의 말은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나의 경험을 과하게 강조하는 말, 상대의 선택을 무심코 평가하는 말, 과도한 조언, 불필요한 비교, 감정의 찌꺼기가 묻은 말.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이전보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상대의 체면을 보호하고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가 먼저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신뢰하고 편안해합니다. 침묵은 나를 내면 중심으로 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외로움이나 소극성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침묵은 내면 중심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침묵하는 동안 내 안의 상태를 더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내면이 주인이 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는 삶에서 한층 더 성숙한 삶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침묵은 말의 품질을 끌어올린다. 말을 적게 하면 말의 품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말의 책임을 지기 어렵지만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의 책임을 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설득력이 다르고 관계에서 무게가 다르고 사람들의 신뢰도 다릅니다. 침묵은 말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말의 무게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침묵 끝에 내놓은 단 3개의 외침, 인재제일, 품질제일, 사업보국, 이 3문장만으로도 평생의 철학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우리는 결국 모두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젊을 때는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았다면 중년을 지나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시선, 품격을 봅니다. 말이 차분한 사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 감정을 쉽게 흘리지 않는 사람, 침묵 속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며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침묵은 그 품격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 때문에 후회했는가? 어떤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어떤 침묵이 나를 지켜주었는가? 어떤 침묵이 관계를 지켜주었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삶을 한층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아주 작은 실천들을 해보세요. 자랑할 말이 떠오를 때 잠시 입을 닫기, 감정이 올라올 때 쓰고 지우기, 가족 문제는 결코 밖에서 말하지 않기, 돈, 꿈, 고민을 쉽게 말하지 않기, 필요할 때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기.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삶을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가장 깊게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하나의 다짐은 무엇인가요? 이제 꿈에 대해 가볍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은 밖이 아니라 노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책임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 어떤 다짐도 좋습니다. 그 다짐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삶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원칙을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인생을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태도, 그리고 품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철학은 당신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될까요? 침묵은 내적 안정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흔히 대화를 통해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말로 급히 흘려보내는 습관은 오히려 불안을 악순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동안 시원한 것 같아도 잠시 후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무르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감정은 흩어지지 않고 지혜로 변합니다. 침묵은 관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말의 기술보다 말의 절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의 단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때, 기분이 상해도 상대의 체면을 지켜줄 때, 내 의견이 옳아도 굳이 논쟁을 이어가지 않을 때, 상대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곁을 지켜줄 때, 이런 침묵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로 설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빛나는 배려는 상대를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오래된 친구 관계일수록 말이 적을수록 상처가 줄고 기대어 쉴 수 있는 따뜻함이 더 커집니다. 참침묵은 성공의 속도를 차분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자신의 계획을 떠들고 꿈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꾸준함을 쌓고 말없이 결과로 보여줍니다. 침묵은 당신을 조용히 집중하게 만들고 그 집중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은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남들처럼 바쁘게 떠들지 않는 동안 당신은 더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침묵은 말의 품격을 높인다. 말은 적을수록 귀해지고 귀해질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말보다 진중한 한마디가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침묵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말할 때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침묵은 당신의 인생 중심을 세운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말하지 말라. 돈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 준비되지 않은 꿈을 쉽게 말하지 말라. 고민과 하소연을 쏟아내지 말라.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 이 5가지를 지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두게 됩니다. 남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 감정과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는 삶으로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질문.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단 하나의 다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말보다 기록으로 성장한다. 꿈은 준비될 때까지 말하지 마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그 어떤 문장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한 문장이 인생을 지탱하는 새로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당신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침묵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품격과 신뢰의 근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철학을 당신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지 조용하지만 실제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침묵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침묵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하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당신의 하루 곳곳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말을 지금 한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감정이 나아지는가? 관계가 더 좋아지는가? 상황이 해결되는가? 나의 위신이 올라가는가? 상대가 편안해지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 앞에서 말은 자연스럽게
입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침묵은 감정의 이탈을 돕는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왜 내가 늘 같은 말로 상처받고 같은 말로 후회하는지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감정과 말이 동시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 줍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시선이 생깁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아니라 호흡을 선택하는 사람, 감정이 흔들려도 말이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하는 사람, 감정이 벅차오르더라도 말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안정적이고 관계에서도 흔들림이 없으며 삶에서 실수를 덜 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한 사람의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억울해도 조용히 있고 속상해도 말 안 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말을 쉽게 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집니다. 약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며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침묵합니다. 약한 사람은 위로를 위해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서든 존경받고 신뢰받으며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침묵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준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인생이 좌우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반응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설명하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외부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내 인생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로 되돌려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유입니다. 침묵은 품격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한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사람은 말보다 기록으로 성장한다. 이 문장은 그가 평생 지켜온 품격의 핵심이었습니다. 말로 떠들지 않고 기록으로 배웠던 사람, 감정을 흘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길을 찾았던 사람, 돈을 자랑하지 않고 신뢰를 쌓았던 사람, 꿈을 떠들지 않고 실행으로 증명했던 사람, 가족을 노출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냈던 사람, 그 모든 삶의 태도가 지금의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기업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삶의 모든 장면에서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당신 마음에 가장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말을 줄이면 인생이 단단해진다. 침묵은 감정을 이기는 힘이다. 꿈은 준비될 때까지 말하지 마라. 돈을 말하지 않으면 신뢰가 따라온다. 고민을 말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보인다. 당신이 이 중 단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지금보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혜로 당신의 하루를 더 깊고 안정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절제, 침묵의 힘, 신뢰의 축적이라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깊이 있는 철학을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마지막 과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앞선 파들이 이해의 영역이었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실천 그리고 내면화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강력한 지혜들을 담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의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언어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은 오직 기록을 통해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후회했던 말, 하지 말 걸 싶었던 말, 하지 않았더니 좋았던 말, 이 세 가지를 매일 3줄로 기록해 보십시오. 후회한 말 1개, 하지 말았어야 할 말 1개, 하지 않아서 다행인 말 1개. 이 단순한 3줄은 며칠만 지속해도 당신의 말버릇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순간 당신은 무심코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말로 재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말보다 정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정리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5분만 시간을 내어 감정의 흐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서운했는지, 그런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은 무엇인지. 감정이 정리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절제됩니다. 그 절제가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말해야 얻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말하지 않아야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 비결을 말하지 않으면 가벼워지지 않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경쟁, 비교 시기에서 벗어남, 꿈을 말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음, 고민을 말하지 않으면 중심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음,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보호됨. 이 5가지를 종이에 적어놓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3알의 절제를 돕는 3초 법칙을 만들어 두세요. 말은 대부분 감정이 올라오는 3초 안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준을 세우면 말실수를 거의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3초 뒤에 말한다. 이 3초 동안 우리는 감정에서 이성으로 이동합니다. 흥분에서 판단으로 이동합니다. 반응에서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단 3초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침묵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만든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말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말이 적고 행동이 일관된 사람은 사람들이 무게를 느낍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말 대신 기록으로, 말 대신 꾸준함으로, 말 대신 묵묵함으로. 이런 사람은 어느 조직, 어느 상황, 어느 관계에서든 신뢰가 쌓입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말을 절제하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사람들이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진짜 품격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된다. 이 말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기준입니다. 이제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할 말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조용히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닌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외부에 흘리는 사람이 아닌 가정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패이며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당신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실천하고 싶은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신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 지혜로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당신의 하루에 깊은 지혜를 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걸어오며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인생의 품격을 완성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서 배운 모든 원칙과 실천을 당신의 장기적인 삶의 구조로 완전히 자리잡게 만드는 가장 깊고 성숙한 통찰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앞으로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조언만 담았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말로 인정받고 말로 위로받고 말로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침묵은 바로 그 태도의 핵심입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과장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 떠들지 않아도 신뢰가 보이는 사람, 억울해도 설명하지 않는 사람,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꾸준함에서 완성됩니다.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된다. 젊을 때는 말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말보다 내가 쌓아온 신뢰, 꾸준함, 태도, 품격이 그 사람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의 평판은 금방 사라지지만 침묵 속에서 실천해온 사람의 평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쉽게 무너지고 침묵으로 얻은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쌓여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자산이 됩니다. 침묵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관계는 결국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하지 않는 말로 유지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의 감정에 불필요하게 상처 주지 않는 침묵, 상대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침묵, 자존심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침묵, 감정이 격할 때 입을 닫는 침묵. 이런 침묵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관계를 오래갈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윤활유가 됩니다. 말이 많은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만 침묵을 알고 있는 관계는 오래 유지됩니다. 침묵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침묵을 실천하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요즘 더 차분해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신뢰가 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어요.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말보다 변한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이 침묵의 분위기가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감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침묵은 자신감 있는 사람의 선택이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입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결과로, 태도로 보여줍니다. 침묵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증거입니다. 침묵의 철학을 완성하는 마지막 질문.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의 평정일 수도 있고, 미완성된 꿈일 수도 있고, 가정의 안정일 수도 있고, 나의 품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말의 시대가 아니라 품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가 아니라 지켜낸 침묵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침묵의 철학을 평생의 자산으로 만드는 가장 깊은 단계의 실천과 통찰을 마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품격을 만들고 어떻게 신뢰를 쌓으며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철학을 삶 전체의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를 나눕니다. 침묵은 결국 말의 선택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평생 말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감정에 끌려서 말하고, 상황에 끌려서 말하고,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 말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훈련하면 말의 선택권이 타인이 아닌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해야 하나? 이제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끌려가는가? 침묵은 결국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침묵은 내면의 우아함을 만든다. 우아함은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표정,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근원에는 항상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할 때 안정적인 사람, 말투가 부드럽고 절제된 사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 듣고 이해하고 곱씹은 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편안함을 주고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침묵은 우아함의 출발점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지적 깊이를 드러낸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관찰이 늘어나고 세세한 차이가 보이고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일 수는 있어도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깊어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인 사람의 특징은 아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언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의 타이밍을 만들어줍니다. 그 타이밍이 당신의 지적 깊이를 드러냅니다. 침묵은 사람을 끌어오는 힘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말이 바뀌고 때때로 지나친 솔직함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상대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경청하는 자세, 상대의 마음을 읽는 여유, 관계를 지키려는 배려, 이런 따뜻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침묵은 품격 있는 삶의 마지막 형식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 직급, 외모 같은 것보다 사람들이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을 결정하는 최정점에는 언제나 말의 절제, 침묵의 전략, 입술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공은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증명하고 돈은 말하지 않아도 태도가 드러나며 꿈은 떠들지 않아도 성실함이 보여주고 고민은 쏟아내지 않아도
해결은 준비 속에 생겨나며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지켜집니다. 말로 만든 품격은 금방 무너지지만 침묵으로 만든 품격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남은 단 하나의 통찰은 무엇인가요? 말을 줄이면 인생이 단단해진다.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기술이다. 성공, 돈, 꿈, 고민, 가족, 이 5가지는 침묵해야 한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드러난다. 당신의 마음을 울린 문장이 무엇이든 그 문장 하나만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우아하며 더 깊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지혜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깊은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말이 줄어들고 당신의 침묵이 깊어지고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고 말의 절제와 침묵의 품격이 어떻게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인간관계와 감정,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선 모든 내용을 하나의 원리로 묶어 당신의 삶 속에서 평생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혜로 정리합니다. 이제부터의 내용은 당신이 매일 떠올리기만 해도 삶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바뀌어갈 가장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침묵은 결국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선택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 억울할 때, 분노할 때, 자랑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감정을 쏟고 싶을 때, 이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품격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바로 그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든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말보다 기록을 선택한 이유, 말보다 실행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보이지 않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서, 조용히 지켜낸 원칙에서, 감정을 이긴 침묵에서, 꾸준한 성실함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천천히 쌓여갑니다. 침묵은 이 보이지 않는 신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침묵은 당신만의 리듬을 되찾아준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누구나 떠들고 누구나 설명하고 누구나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침묵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리듬이 아닌 당신만의 속도를 되찾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속도,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속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속도,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속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속도. 이 속도가 바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인생 속도를 다시 내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사침묵은 관계의 질을 극적으로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말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배려, 말하지 않는 존중, 말하지 않는 용서, 말하지 않는 책임, 말하지 않는 예의, 이 5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오래가는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말 많은 관계는 쉽게 지치지만 침묵을 아는 관계는 오래 따뜻합니다. 침묵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힘을 준다.
감정은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말이 빠르기 때문에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고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침묵하면 감정은 사라집니다. 말하면 감정은 문제를 만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유기재 당신에게 돌아가는 마지막 질문. 이제 당신은 어떤 침묵을 지켜내고 싶습니까? 성공을 말하지 않는 침묵, 돈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 준비되지 않은 꿈을 지키는 침묵, 고민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침묵, 가족을 보호하는 침묵, 감정을 다스리는 침묵, 관계를 지키는 침묵, 품격을 만드는 침묵. 이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규칙적으로 조용하게 하지만 강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 깊이 새기고 싶은 문장 하나만 남긴다면 그 문장이 앞으로 당신의 말, 당신의 관계,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우리의 지혜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조용히 빛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